6.4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오는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무역위원회 ITC에 제기했던 특허 침해 제소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오는 1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단독 영업기간 동안 이 통사들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KT가 가장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여신이 많은 42개 대기업 계열 가운데 14곳이 구조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들 기업에 물려있는 금융권의 자금이 80조 원에 육박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스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뉴스토마토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는데요. 광역단체장 대진이 모두 완성된 가운데 여야는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유례 없이 조용한 선거로 치러지게 될 전망인데요.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자칫 시끄러운 선거로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 병력, 전과, 학력, 세금 납부와 체납 내역도 공개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로 나서는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10명으로 공식 후보로 등록하면 의원직은 자동 사퇴 처리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합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무역위원회 ITC에 제기했던 특허 침해 제소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항고를 기각하고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의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ITC는 지난해 6월 삼성이 문제 삼은 특허 4건 중 1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정했는데 침해 판정이 난 특허는 항고심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나머지 3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것인데요. ITC는 침해가 결정된 특허를 근거로 아이폰 3G, 3GS, 4, 아이패드 등에 대해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8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표준 특허 침해로 수입 금지는 과다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통신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던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오늘 19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 가운데 단독 영업기간 동안 이 통사들의 가입자 유치 실적이 엇갈렸는데요. 현재 단독으로 영업을 진행 중인 KT가 가장 많은 가입자를 타사로부터 뺏어온 반면 가장 먼저 단독 영업을 개시했던 SK텔레콤의 하루 평균 순증은 KT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두 19만 3천여 명의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루 평균 11,300여 명에 달하는 규모로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습니다. KT의 단독 영업기간이 오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순증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KT의 호실적 달성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통 채널을 재정비하면서 신규 오픈 매장 수를 대폭 늘렸고 단말기 가격이 20만 원대인 저가폰을 10여 종 이상 준비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LG유플러스도 단독 영업기간 동안 유치한 가입자가 모두 18만여 명으로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SK텔레콤은 단독 영업기간 동안 14만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통 3사의 영업정지는 오는 19일에 종료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시장 과열을 주도한 혐의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지목해 각각 14일과 7일에 추가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에 여신이 많은 42개의 대기업 계열 가운데 14곳이 구조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들 기업에 물려있는 금융권 자금이 무려 80조 원에 육박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이 채권은행은 42개 주 채무계열 가운데 재무구조 상태가 좋지 않은 14개 대기업 그룹을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지정되는 이 관리 대상 계열, 일종의 사전 관리 대상인데요. 이 두 곳을 포함하면 잠재적인 이 구조조정 계열자 수는 16개로 늘어납니다. 지난해보다 9개가 는 수치인데요. 실질적인 구조조정 상태인 한진과 동부, 현대 등 3곳을 제외하더라도 대성과 대우건설, 동국제강, 한라, 한진중공업,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계열이 새로 선정됐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약정은 주채무계열 부실이 우려되는 이 기업을 선정한 뒤에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인데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수위인 자율협약, 워크아웃, 기업회생 절차 순으로 퇴출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은행들은 해당 업체에 빌려준 여신 규모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요. 충당금을 적립한 만큼 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따라 채권 은행들도 추가 부담 발생 우려 등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뉴스토마토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